잘 자다가 소변 마려워서 깬 적 있으시죠? 한 번 깼으면 괜찮을까요? 아니요. 한 번이라도 자다가 깨서 화장실을 간다면 야간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야간요 증상이 시작되면 일단 깊은 잠을 잘 수 없게 돼요. 제발 8시간 통잠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 아침에 좀 안 피곤하게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분들은 이게 소원이세요. 되게 심하다고 느꼈던 분은 야간요 때문에 전립선 수술을 하셨던 분이셨는데 했는데도 매일매일 하루에 5번에서 8번은 간다. 사실 8번이면 우리가 8시간 잔다고 생각하면 1시간마다 깨서 가는 거잖아요. 그분이 이명 때문에 찾아오셨는데 이명 치료하면서 혈류가 개선되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호리도 개선되고 3번까지는 줄이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아마 조금 더 치료를 받으셨으면 2번에서 1번까지는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았나. 안녕하세요. 혈액을 순환시켜 건강을 되찾는 건강 찾아준 한의사 강준혁입니다. 야간요, 그냥 잠 좀 설치는 문제라고 넘기기 쉽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몸 전체의 리듬을 무너뜨릴 수 있는 증상이에요. 나이 탓도 아니고 평생 참고 살아야 할 문제도 아니에요. 오늘 알려드릴 생활 습관만으로도 통잠에 훨씬 가까워질 수 있으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주변에 야간요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계시면 꼭 영상 공유해주세요. 원장님, 야간요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까요? 야간요라는 것은 자다가 한 번 이상 소변 때문에 깨는 증상을 의미해요. 보통 40, 50대 이상부터 자다가 한 번 정도는 소변 때문에 깬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야간요 증상은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증상이 있더라도 건강에 큰 영향을 주진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권하진 않아요. 그런데 야간요가 2번 이상 생긴다면 수면이 자꾸만 끊어지고 면역력, 심혈관계, 기억력까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원장님, 이게 기준이 좀 모호한데 밤에 한 번만 깨는 것도 좀 치료를 진행해야 될까요? 정의상으로는 야간요는 한 번이라도 깨면 해당되긴 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흔해요. 그래서 보통은 하루에 2번 이상 깨실 때부터 치료를 고려하고 목표도 아예 안 깨기가 아니라 한 번 이하로 줄이는 것으로 잡습니다. 야간요 되게 불편한 병인 것 같은데 그럼 야간요 생기는 원인이 어떤 거인지 알 수 있을까요?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방광근 노화로 인한 탄성의 감소예요. 이 방광도 근육이거든요. 이 방광이 풍선처럼 잘 늘어나줘야 되는데 노화로 인해서 탄성이 점점 줄어들면서 잘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소변이 조금만 차도 자꾸 배출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는 소변이 마렵긴 한데 막상 많이 나오진 않는다 라고 하세요. 두 번째로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 감소예요. 우리 뇌에서는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는 소변 배출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런데 고령층에서 이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잘 안 될 경우에 밤에도 소변 생성이 억제되지 않아서 야간요 증상이 생깁니다. 이런 분들은 소변을 자주 보시는데 소변 양도 꽤 많다고 하세요. 세 번째로 수면의 질 저하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면 무호흡증 환자의 경우에 자는 동안에도 신체가 깨어있는 것처럼 유지가 되거든요. 잠이 얕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소변 생성이 낮처럼 활발히 일어나게 되고 또 잠 자체가 깊지 않으니까 쉽게 깨요. 그래서 야간요 증상이 생깁니다. 한의학적으로 야간요의 원인을 신기허, 간신음허, 비신양허 등으로 표현을 하는데 요즘 말로 표현하면 신기허는 호르몬 감소, 간신음허는 방광 근육의 약화, 비신양허는 대사량 저하로 인한 화약성 야뇨 등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야간요가 자다가 그냥 깨는 병인 것 같은데 이게 무서운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 야간요가 무서운 이유는 야간요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수면 장애로 인한 합병증이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면의 질이 저하되면 낮에 피로하죠.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아침에 분비돼서 정신을 맑게 해줘야 되는데 이 코티솔이 밤에도 높게 유지가 되니까 아침에는 오히려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서 각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호르몬의 불균형은 생체 리듬을 방해하고 정상적인 일주기 리듬을 교란시켜서 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병을 유발하고 또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야간요 환자들의 만성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더 높다라는 대규모 연구 결과들도 보고되고 있어요. 또 내과적인 부분과는 별개로 노인분들의 경우에 완벽한 각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어두운데 자꾸만 화장실을 다녀오시다가 낙상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노인의 경우에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사망사고로 연결되는 경우도 꽤나 많기 때문에 이것 또한 야간요가 무서운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볍게 볼 질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이 야간요를 없애기
없애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생활 습관 같은 것도 있을까요? 야간뇨를 없애려면 결국 방광 기능을 개선하고 또 소변이 과도하게 생성되는 걸 막고 또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수분 섭취 타이밍을 조절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오후 5시 이전에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저녁 식사 이후에는 한 컵 이하로만 드시는 거예요. 당연히 커피나 술과 같이 소변 배출을 자극하는 음식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다리에 부종이 많이 생기는 분들은 주무시기 한두 시간 전에 누워서 발을 심장보다 높이 위치시켜서 부종을 제거해 주시는 게 야간뇨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참 중요하다고 생각드는 게 하복부 근육이에요. 앉았다 일어나기처럼 골반 저근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오늘 이 야간뇨가 결국에 자다가 이게 소변을 보러 간 증상이잖아요. 야간뇨 증상이 왔을 때 바로 화장실을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야간뇨의 절반 이상은 소변이 마려워서 깬 게 아니라 먼저 잠에서 깨고 나서 소변이 의식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정말 방광이 꽉 차서 도저히 못 참겠는 상황이 아니라면 바로 화장실로 가지 말고 다시 잠들어 보려고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이걸 한두 번만 연습해도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드는 분들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서 생활 습관으로 고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치료법이 어떻게 될까요? 야간뇨의 치료는 앞에서 설명드린 생활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외에 전립선 약이나 데스모프레신, 미라베그론과 같은 호르몬제나 신경조절제가 주된 치료법이에요. 한의학에서는 증상에 대한 처방보다 원인에 대한 치료가 위주이기 때문에 환자별로 치료가 다 다른데요. 앞에 말씀드린 신기어형은 보신 위주, 간신음어형은 보간 위주, 비신양어형은 보양 위주로 치료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환자분 중에 반총산이라는 처방을 드신 분이 계세요. 이 반총산은 보통 아랫배가 차고 수족냉증이 있는 분들이 드시는 약이에요. 이분도 중년 여성분이셨는데 손발이 너무 차고 배도 차서 힘들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주로 희고 마른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체중도 늘고 싶고 해서 이 반총산을 드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수족냉증도 좋아졌고 아랫배 찬 것도 좋아졌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밤에 소변을 3번 정도는 보러 갔다. 근데 최근에는 한 번으로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의 경우에 제가 야간뇨 개선을 목적으로 약을 썼던 건 아니지만 비신양호한 증상이셨기 때문에 하복부 체온이 오르고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방광 기능까지 개선되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의학에서는 증상 위주의 치료가 아니라 전체 몸 기능에서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치료를 진행해요. 침치료로는 차료혈이라고 해서 방광으로 가는 자율신경을 조절해주는 혈자리가 있는데 그 부분을 위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어제 어려운 말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반총산은 어떤 걸까요? 반총산의 경우에 한의학적으로는 어혈을 풀어주고 냉증을 개선하고 그러지만 요즘 말로 표현을 하자면 대사량을 올려주는 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희고 마른 분들, 수족냉증 있는 분들, 아랫배 차고 또 차니까 소화 잘 안 되고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많이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되는 약도 있을까요? 맞아요. 보통 체구가 좀 크시고 이런 분들을 저희 한의학에서는 습이 많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주로 이제 방풍통성산이라는 약을 많이 써요. 그 약은 이제 반총산과는 반대예요. 열을 조금 내려주고 그리고 습이라는 게 우리 몸에 불필요한 체액을 의미하거든요. 그런 불필요한 체액을 배출해주는 그런 약을 씁니다. 체질에 따라서 다 약이 달라지고 그분들에 맞는 약이 다 따로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한약이라고 해서 보약 이런 사회적인 통념이 있는데 한약은 정말 종류가 다양해요. 아까 한약 얘기도 해주시고 체질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러면 체형이나 사상 체질 같은 것도 야간뇨랑 관련이 있을까요? 네, 관련 있죠. 다만 체질이 원인을 전부 결정한다기보다는 취약한 방향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희고 마른 분들, 특히 손발이 차고 기운이 부족한 체형은 한의학적으로는 양기나 근육량이 약해서 밤에 방광을 단단히 잡아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소변 양은 많지 않은데 자주 깨는 편이에요. 반대로 살집이 있는 분들은 부종이나 습당, 대사 문제 때문에 밤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한번 깨면 양도 꽤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사상 체질로 보면 소음인, 태음인 쪽에서 야간뇨가 비교적 흔하지만 중요한 건 체질 이름보다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이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습관도 치료 방향도 체형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야 합니다. 야간뇨라고 다 같은 야간뇨가 아닐 텐데 꼭 병원에 찾아와야 되는 야간뇨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대부분의 야간뇨는 생활 습관만 잘 조절해도 좋아지지만 모든 야간뇨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특히 갑자기 야간뇨가 시작됐거나 소변 볼 때 통증이 있거나 피가 섞여 나오거나 이유 없이 체중이 줄고 피로가 심해지는 경우라면 이건 단순히 습관 문제라기보다는 다른 질환이 숨어 있을 가능성도 같이 생각해 봐야 해요. 이럴 때는 혼자 참고 버티기보다는 한번 정확하게 검사하고 원인을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생활 습관으로 좋아질 수 있는 부분과 꼭 치료가 필요한 부분은 구분해서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원장님 혹시 야간뇨 때문에 밤에 깨본 적 있으실까요? 저는 아직은 야간뇨 증상이 심하다라고 느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언젠가 한번 깬 적이 있긴 해요. 소변 때문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한의사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정확한 원인은 파악을 못했는데 한 며칠 그랬던 것 같아요. 아침에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아 진짜요? 네네네. 원장님은 며칠 동안만 그 야간뇨를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면 야간뇨 환자도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와 이거 진짜 좀 심하다 그런 환자들도 있으셨을까요? 제가 되게 심하다고 느꼈던 분은 이분이 제 기억에 전립선 수술을 하셨던 분이셨는데 야간뇨 때문에 수술을 하신 거죠. 했는데도 매일매일 하루에 5번에서 8번은 간다. 사실 8번이면 우리가 8시간 잔다고 생각하면 1시간마다 깨서 가는 거잖아요. 그쵸. 너무 심한 상태신 분이죠. 그분은 지금 어떻게 되셨어요? 치료 잘 마치셨을까요? 그분 같은 경우에도 물론 완치되진 못했어요. 워낙 심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명 때문에 찾아오셨는데 그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이명 치료하면서 혈류가 개선되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또 코골이도 개선되고 하면서 3번까지는 줄이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물론 내 의사의 개인적인 욕심에는 아예 없거나 한 번까지 가는 걸 목표로 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환자분 입장에서 보면 8번 가다가 3번 가면 생활하시기가 많이 편하시겠죠. 지금도 치료 계속 받고 계신가요? 지금은 치료가 끝나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셨으면 거의 완치까지 갈 수도 있는 병인가요? 그분의 경우에 굉장히 호전도도 좋고 호전 속도도 빠르신 편이라서 아마 조금 더 치료를 받으셨으면 2번에서 1번까지는 우리가 목표로 해볼 수 있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소입에 말씀하셨던 이 정상 범주 안에 들어갈 수도 있었을 뻔했네요. 그렇죠.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시간 날 때 한번 방문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더 좋아지실 수 있게 치료해 드릴게요. 이게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그 야간뇨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다고 전 들었거든요. 그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간뇨는 단순히 밤에 소변 한두 번 보는 증상이 아니에요.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고 호르몬 리듬을 깨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건강한 노화를 해치는 질환입니다.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꼭 원인에 맞는 치료를 받으셔야 증상이 개선될 수 있고요. 저희도 항상 환자분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해주시고 주변에 이명과 수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있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야간뇨 잡는 건강 찾아주는 한의사 강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은 야간뇨 때문에 고생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제 불효자라서 아버님은 없고 어머님은 있는 걸로 아는데 사실 저희 어머님은 야간뇨가 있는 걸로는 아는데 사실 다른 거 불편한 게 되게 큰 게 있으세요. 종아리에 자꾸 자다가 쥐가 나는 거 그거 되게 불편해 하셔가지고 그거 때문에 수면의 질이 자꾸 저하가 되니까 그거 위주로 치료를 진행했고 또 하고 계세요. 지금은 많이 호전되셨나요? 처음보다는 많이 호전되셨어요. 어머니 어머니 연락 드릴게요.